책 정보. 제목, 한 권으로 정리하는 4차 산업혁명. 저자, 최진기. 출판일, 초판 1쇄 2018년 5월 11일, 12쇄 2018년 8월 13일. 출판사, 이지퍼블리싱. 책의 중심 키워드,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창의력. 저자 소개, 출처 교보문고. 저자, 최진기. 인문학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강사다.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와 한림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를 나온 후 학생들에게 사회문화 과목을 가르쳤다. 2008년 환율 해설 강의를 통해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기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 오마이스쿨 인문학 대표 강사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베스트셀러인 최진기의 지금 당장 경제학, 인문학의 바다에 빠져라, 최진기의 뒤죽박죽 경제상식 등이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구절 소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의 답은 지난 과거에 있다. 대량 실업을 몰고 온 2차 산업혁명에서 인류는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며 3차 산업혁명을 이뤘다. 4차 산업혁명 역시 방법은 다르지만 과거 인류가 생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했던 것처럼 미래의 답을 찾아야 한다. 10년 뒤에는 원하는 물건을 디자인해서 온라인 쇼핑몰에 올려놓으면 특정 회사에서 3D 프린터로 그 제품을 만들어 여러분께 공급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생산 공장에 컴퓨터와 인터넷이 들어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기업이나 국가는 빅데이터를 어떻게 쌓고 구축해 나갈 것인가를 최우선으로 논해야 할 때다. 누가 더 많은 양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다가올 미래, 새로운 시대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과 동의어가 될 것이다. 낯설게 하기에서 창의성이 나온다. 새로운 곳으로 여행은 낯설게 하기에 좋은 예이다. 여행도 좋지만 낯설게 하기에 좋은 방법은 바로 독서다. 4차 산업혁명에서도 바꿀 수 없는 진실 하나는 독서하는 자는 여전히 승리한다는 것이다. 한 번에 정리하기. 1. 창의력이란 무엇인가? 변화된 환경에 유연하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2. 인공지능은 창의력을 갖는가? 현재의 인공지능은 인간과 같은 창의력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3. 토론토 대학의 마틴 경제발전연구소는 글로벌 창의력 지수를 무엇으로 평가하는가? 기술력, 인재, 관용성 등 3개 부분을 종합 평가한다. 4. 관용성 지수는 무엇으로 평가하는가? 첫째, 인종, 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표현력. 둘째, 성적 소수자에 대한 표현력. 5. 창의력이 필요 없는 대표적 집단은? 군대. 6. 창의력을 키우는 3가지 방법은? 첫째, 자유. 둘째, 긍정 유지. 셋째, 낯설게 하기. 7. 낯설게 하기의 대표적 방법은? 첫째, 여행. 둘째, 독서. 8.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대표적 이유는? 새로운 경험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적 독서 소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통찰을 주는 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제 미래, 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특히 마음에 드는 구절은 다양성입니다. 획일화가 창의성을 죽이지 않도록 제 인생에서도 다양성을 추구하며 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하는 것만 따라하면서 사는 것이 아닌 다양한 경험을 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출발점이 바로 독서인 것 같습니다. 참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역사 탐구, 존 로, 희대의 사기꾼인가, 금융의 선각자인가?
존 로 소개, 출처 위키백과 존 로, 1671년 4월 21일 출생 1729년 3월 21일 사망. 스코틀랜드의 경제학자이다. 돈은 교환의 수단일 뿐이며 스스로 부를 창출해내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한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는 데 있어 무역을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였다. 한때 그는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기꾼으로 묘사되곤 했다. 결투와 도박으로 젊은 나날을 보낸 로는 경제계에 발을 들인 이후 미시시피 버블과 뒤이은 프랑스의 경제 대붕괴에 주범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러한 평가는 1960년대 초부터 좋아지기 시작하였다. 현재 그는 아담 스미스 이전의 경제학자들 중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당시 화폐는 금과 은을 교환해주는 태환이 가능하였다. 존 로는 은세공업자의 아들로 당시 은세공업자가 은행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은행의 시스템을 알았고 도박을 하여 카지노의 도박 칩의 개념을 알던 존 로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한다. 도박꾼들이 칩이 돈으로 바뀌는 태환 여부보다는 더 많은 칩을 버는 것에만 몰두하여 카지노가 칩을 마음대로 찍어내듯이 국가도 돈을 금이나 은의 태환 여부에 상관없이 마구 찍어내자는 생각을 한다. 존 로의 버블 전개 과정은 이렇다. 프랑스가 전쟁과 루이 14세의 사치로 부채가 엄청나 더 이상 금과 은이 없어 화폐를 찍어낼 수 없게 된다. 이때 존 로가 은행장이 되어 화폐를 발행하고 프랑스 정부는 그 화폐로 세금을 받으면서 그 화폐가 주요 교환 수단이 되게 한다. 그런 후 존 로는 그 화폐 발행을 금과 은의 교환 여부와 상관없이 무한정 찍어낸다. 그렇게 하니 시중에 돈이 넘쳐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그 인플레이션으로 채무자인 프랑스 정부는 화폐 가치 감소에 따라 채무 부담이 줄게 된다. 그런 후 존 로는 미미시피라는 회사를 사서 주식을 공모하는데 이때 주식을 프랑스 국채로 매입 가능하도록 하여 사람들이 교환도 어려운 프랑스 국채를 주식으로 교환하여 프랑스 정부는 국채 부담이 줄게 되고 존 로는 미시시피 회사의 주가 가치가 올라가 상호 윈윈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미시시피 회사 주가는 계속 올라 프랑스만의 버블이 아닌 국제적 버블이 되고 미시시피 주식을 산 사람들은 엄청난 부자가 된다. 그런데 이런 미시시피 회사의 높은 주가가 계속 유지되려면 회사가 실제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데 실제는 그러지 못하니 미시시피 회사는 높은 주가를 계속 더 높게 끌어올리기 위해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된다. 자사주 매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자신이 만든 왕실 은행에서 무한정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여 주가를 계속 올리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분식회계를 하고 주주들에게 높은 배당을 약속하며 주식 가치는 계속 올리게 된다. 이 과정은 폭주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자전거처럼 멈출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프랑스 왕자가 엄청 많은 미시시피 회사 주식을 돈으로 바꿔 달라 했을 때 존 로는 주식을 돈으로 바꿔주면서 다른 사람들은 주식을 돈으로 바꿔가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제는 이것을 시작으로 많은 주주들이 주식을 돈으로 바꿔 달라 하면서 버블은 붕괴하고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이란 초인플레이션이라고도 하며 통제 상황을 벗어나 1년에 수백 퍼센트 이상으로 물가 상승이 일어나는 경우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정부나 중앙은행이 과도하게 통화량을 증대시킬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의 발생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거래 비용을 급격하게 증가시켜 실물 경제에 타격을 미친다.